자, 네. 네. 예, 분석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부당노동의 제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제도들은 갈수록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의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단체행동권 굉장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증행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행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노동의 제도는 그나마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특히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결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에서는 이 형사처벌인데 그래도 입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를 가져와봐라 이럽니다. 살인죄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기소할 때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칼로 배를 찌르는 그런 사례 하나 들어보죠. 칼이 배에 딱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다. 뭐 확실한 증거겠죠. 그 동영상에 사람 얼굴까지 나와 있다. 확실한 증거인데 그럼 우리는 살인죄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기소가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예, 피의자의 지문이 찍힌 칼이 나오고 거기서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고 딱히 어떤 알리바이가 없다. 이러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칼이 배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기 조금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동영상이 나와야지만 살인죄를 기소하겠다. 그러면 살인죄 기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부당노동이 관련된 여러가지 회의록이 나왔고 심지어 입금된 내역까지 나왔는데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마치 칼이 배에 들어가는 그런 동영상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동영상 나올 때까지 기소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결국 사용자들 잡아갈 때까지 기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기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회하는 거 사진 촬영해 가고 집회에서 발언하는 거 회의록 몇 가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다 기소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증거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증거를 모으라고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기관이 그런 거 증거를 모으라고 그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압수수색 권한,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노조 대선에 뭐 트위터에 무슨 글을 올렸다 이런 거 제보 하나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말로 번개처럼 압수수색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한참이나 시간 끌다가 감출 증거 다 감출 때쯤 돼서야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장에서 고소를 한 지 긴 사업장은 거의 한 2년 반, 짧은 사업장은 한 1년 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들 올해 가기 전에 하루속히 기소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로 칼이 배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나와야지만 살인죄 기소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당함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창조 컨설팅과 공모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한 첫 번째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 때 갔을 때 자문료가 아닌 노조 파괴의 성공 대가 금액을 정확하게 3천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입금증과 계약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 입으로. 그런데 왜 이게 증거가 안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갖고 그 의용노조가 실행했다라는 실행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시간을 버는 동안 회사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희들 금속노조 조합원들 탄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탄원서를 강제로 받았다라는 저희들 조합원들에게 자수서를 받으니까 자수서를 받았던 조합원들을 하루아침에 라인에서 빼내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TFT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부당노동 행위를 계속을 해도 검찰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에 위치한 외자기업입니다. 이웃 사업장으로는 보시전장이 함께하고 있고요. 얼마 전 불법 담합으로 인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또 유명해진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담합행위에 대해서 노조 측은 그 노조 파괴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어떤 보상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수백억에 가까운 추징금을 물을 거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늦장 대응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콘티넨탈지회 같은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이 상당한 소수 인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인원에 대한 표적 징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우리 금속 조합원들에게는 온갖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업장인 부시전장지에도 지금 현 지회장 동지를 현장 순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해부한 상태입니다. 온갖 징계와 굳은 협박에도 그 금속노조는 굳건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련의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 행하는 이런 행위들 반드시 금속노조 힘으로 우리 힘차게 투쟁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기업에 유효깡패가 투입되고 그 앞에서 엄청난 살인행위가 살인적인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도 어떠한 법의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성의 아산공장장 이기봉은 법원에서도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유효깡패를 교회 지인에 의해서 불렀다고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법원에서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 어떠한 수사도 없고 이런 늦장 수사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없는 이유 때문에 현장에 또다시 유용을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러한 식으로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살인적인 유효깡패에 의한 살인적인 폭력도 모자라서 또다시 심리가 악화되어가고 있는 그 심리를 악용해서 또다시 유효 투입을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각종 징계와 부당노동 행위로 조합원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 악화된 심리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몇 명은 벌써 자살을 시도했고 또 한 분은 벌써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성기업 다부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조합원의 징계를 남발하면서 손과 다리를 묶고 눈과 입을 막고 귀도 막고 어떻게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창조의 시나리오에 의한 폭행을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그러한 진실과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과 사실에 의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그 불법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서 현장의 노동자가 또다시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성하라! 검찰은 각성하라! 검찰은 각성하라! KC 올해로 4년째 노조 파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5년째 됩니다. 수많은 부당노동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수백 명이나 보수당하고 구속당하고 징역형을 받고 벌금을 받는데 이것을 실행했던 가해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00명의 노동자들이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생계가 곤란해지고 가정이 박탈되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 이렇게 심한 폭력을 가하고 위협한 행위를 한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가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 재판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공농성하는 홍종인 지회장, 이정은 지회장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야 노동자의 권리를 갖고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준 권리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CC에 끝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席! 검찰이 자본 편인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노동자 서민 다 죽어나가면 검찰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직무를 방기한다면 그 칼날은 다시 검찰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 지휘하에 각 사업장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이어 저희가 10월 23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사업주 32명의 사업주를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바짝 정말 이게 뭔가 좀 될 판인 같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 보니 다 쇼였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증거도 있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세월이 깜깜 엄청 지난데도 소식 들려오는 것은 계속 조사 중이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상신사 측이 전직 간부 6명에게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는 전직 간부들이 근신하고 자숙해야 될 자들이 아직 사태 파악도 못하고 불법적인 직장 폐쇄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넣고 대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고 2013년 의용노조와 합의했던 인단협을 부결시키는 등 일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기자에게 인터뷰까지 하는 판입니다.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검찰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그 처벌이 개별 행동이 아니라 창조 컨설팅과 고용노동부, 상신브레이크와 공모해서 노조 파괴해서 2012년 10월 23일 고소해가 조사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촉구합니다. 노조 파괴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기간 중 창조 컨설팅 개입 정황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했다. 만도지부가 파업할 때 기업노조가 일을 했으니 특별경력금 차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기업노조가 만도지부 파업 철회 결정 이후 설립됐음에도 말이다.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리와 만도, 콘티넨탈, 보시전장 등 5곳은 1년이 넘도록 강감 우소속이다.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불법 노무 컨설팅 업체와 용역 깡패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돈을 대주며 노조 파괴를 지시한 사용주는 덜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대놓고 자행하는 이유다.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검찰을 둘러싸고 최근 유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범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기에 그런 것이다. 악질 사용주를 남발해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부터 검찰의 명예회복을 시작하기 바란다. 검찰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법 질서를 성령 없이 적용해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주를 법대로 처리해주면 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미 검찰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21일 전국 금속노동자 이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파괴 자행하는 악질 사용주 구속하라. 민주 노조 사수 세 됐어 세